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혼조로 거래를 마쳤다는 것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살짝씩은 좀 다른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오늘 개장했었을 때 또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고 또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약간 이제 완화됐던 정책을 좀 줄여가려는 그런 경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디에서 잡아볼까요? 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이 종목별 좀 이 수혜를 받는 종목 그리고 피해를 받는 종목 이런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지수만 보더라도 나스닥은 1%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다우와 S&P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강보합 혹은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추세적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스닥은 상승을 1% 넘게 했는데 나머지는 좀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일부 좀 하락하는 종목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국내에서 따져본다라면 섹터별 순환매라든지 이렇게 이 시장이 좀 다르게 그리고 섹터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스닥이 코스닥과 뭐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뭐 국내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만큼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미국은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섹터별 순환매와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기술주 중에서도 또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브로드컴, 뭐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브로드컴은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죠.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이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었거든요.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갈리는 종목들, 특히 이런 이 호재를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분위기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섹터별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상승한 섹터가 내일 무조건 좋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졌고요. 오늘 나빴던 섹터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만 선방이 된다 그러면 2, 3일 안에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매매가 계속 돌아가죠. 지수가 상당히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종목별로도 섹터 안에서 미국에서도 테슬라, 알파벳, 브로드컴 같이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가격이 싸다 아니면 내년 실적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섹터별로 분명히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뭐 헬스케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분위기가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종목이 좀 더 많았지만 다 같이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섹터별로 좀 달라집니다. 좀 더 좋아 보이는 섹터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 섹터 안에서는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하지 못하는 섹터들이 또 나오죠. 그러다가 상승률이 좀 더 줄어들었을 때에는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의 모습들 그러니까 다 같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섹터별로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종목이 조금씩은 나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게 종목별로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약세를 보여줬던 섹터들이 자동차와 은행, 엔터입니다.
이 섹터들이 사실 다 나쁜 게 아니죠.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약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섹터가 상당히 적다라는 점. 그래서 뭐 자동차은행 엔터 뭐 얼마 전까지 좋았었다가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상승하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에서도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힘은 좀 떨어져 있고 외국인은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매매하실 때 사실은 상당히 좀 빠르게 매매를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빠른 순환매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당히 매매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이 타임을 따라가기가 좀 이 빠른 시간을 따라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잦은 매매보다는 이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좀 천천히 매매하시고 좀 관망세의 분위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장의 분위기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나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준으로 삼성전기를 필두로 뭐 SK 하이닉스나 대한항공 회복세의 폭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회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볼까요? 네, 이제는 이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을 했죠. 어느 정도 수습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업종을 좀 골라봐야 되는지,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떤 업종을 골라봐야 될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정치 테마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곤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2주간 주식시장을 정말 억눌렀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 완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2월 9일 이후 이 코스피 변동성이죠. V 코스피는 완만하게 좀 하락하고 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CDS 프리미엄도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 지수들이 좀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장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국을 좀 더 지켜주겠다. 국내에는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로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죠.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겪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제가 힘든데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힘들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시장이 국민들 개개인이 좀 어렵다 그러면 유동성을 좀 풀기 위한 노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금리를 이번에 낮추긴 했지만 시장 금리 당분간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해외 이슈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고 국내 경기에도 금리는 영향을 받는데 해외를 바라보더라도 뭐 미국에서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페드와치에서 90% 이상 96%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12월에 금리도 인하를 하겠죠. 물론 이제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가 훨씬 낮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추세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낮추는데 부담이 좀 덜 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빠른 속도로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유럽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유럽이 금리를 가장 먼저 낮췄죠. 가장 빨리 낮추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를 빠르게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 금리를 낮출 때 큰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좀 완화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될 이 전망입니다. 이 금리가 떨어진다라면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유동성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변화의 영향도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을 때는 분명히 주식시장은 호재죠. 상품시장,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라는 그 앞에 금리를 왜 낮추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유럽, 한국 경기,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을 본다라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활황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면은 여기에서는 물음표가 좀 달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화의 영향이 낮은 업종들 중심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별로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엔터 이 세 섹터들은 이 유동성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풀려야지 이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변화에도 영향이 비교적 좀 낮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섹터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이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게 커머스입니다. 이 커머스가 얼마나 여기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쇼핑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는 이유, 물론 이제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이 커머스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회원제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도 넷플릭스와의 멤버십 제휴를 통했죠. 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넷플릭스 요금제를 뭐 거의 네이버 쇼핑에 이 회원에 가입을 하면 거의 비슷한 요금제로 이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커머스 쪽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마케팅을 얼마나 활발히 해서 회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이 쇼핑이 일어나게 하느냐. 지금 마진율보다는 지금은 매출액을 늘리는데 좀 더 중요한 이 투심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변화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살짝 좀 벗어난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1.9% 상승세를 보이면서 견조했었었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네이버 사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이 한 16만 원 정도였는데요.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한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는 게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뭐 한 번 정도 뭐 최근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전에 사실 고점들이죠. 24만 원에서 매물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2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중국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려고 했고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료 섹터와 연관지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국내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쪽을 나눠보게 되는데 먹거리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합니다. 중국이 힘들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긴 하지만 중국은 경제 성장이 멈춰버리면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국내도 뭐 집중을 합니다만 중국이 훨씬 더 이 성장률이라는 그 숫자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9%, 8%, 7%, 이제 5%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성장률 그 해에 세웠던 그 목표치를 좀 도달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요. 이번에 끝났죠. 12월 11일에서 12일 여기에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죠. 이전에 미국이 생각이 납니다. 유동성 상당히 좀 많이 풀어서 좀 더 많은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내수 진작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이런 재정 정책을 상당히 좀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내수 진작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러면 이 금리 낮추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직접적인 재정 정책, 이 돈이 투입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국내에서는 코로나 시절에 무슨 바우처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처럼 이 중국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재정 정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같은 이 지표랑 그리고 중국 주가 지수에 대한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 있어서의 내수가 25년도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는 중국 내수 소비가 회복되면서 중국 내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중에서도 중국 이 매출 비중이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오리온이 한 40%가 되고요. 삼양식품이 20%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내수 관련된 종목들 좀 집중을 해보자.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온, 중국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식품 기업입니다. 이 중국에서의 이런 매출액, 중국 내수 판매가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한국 쪽에 있어서 봤을 때 한국 법인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 법인과 수출 매출 고성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상당히 잘 팔리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러시아 전사 실적의 개선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리온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0월에도 한번 강조를 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11월 들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방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사실 바닥권에서는 요즘에 사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이 뭐 굉장히 낮게 잡으면 8월 5일에는 한 8만 원 초반이었고요. 사실 그 이전 그 외의 날들을 보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1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리온의 주가는 원래는 지금 가격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위에 있었죠. 그래서 12만 원 정도까지 우선 목표가 잡으시고 좀 이 내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리온과 관련해서 이 중국 부양책과 관련한 키워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SK 스퀘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의 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 주주환원책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랑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에서 상당히 많은 고정 배당금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상당히 놓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SK 스퀘어 이 실적 자체에 뭐 주목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배당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기업 가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밸류업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주주환원 책이 강했었던 이런 기업들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 주주환원책이라는 게 한번 발표했으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죠. 우선 그 해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변동이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 25년 예상되는 총 주주환원 규모가 한 4조 원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4천억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전체 시총의 한 4%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에 좀 포커스 맞춰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밸류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같은 관점에서 SK 스퀘어의 목표가를 얼마나 내다보십니까? 네, 뭐 여전히 주가는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 특히 연기금이 산다 그러면
거의 그 자리 즈음이 좀 바닥이고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죠. 대기업 중심으로 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 가격 한 10% 정도 상방을 잡아서 9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윤정식 상무의 3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수습의 시간입니다. 테마주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이버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머스의 분위기가 좋고 또 복잡한 경기 변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공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24만 원 제시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음식료 쪽에서 이제 호실적에 좀 집중을 해봅니다. 이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 내수 경제에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봅니다. 오리온이 되겠고요. 조금은 중장기 호흡으로 좀 보자.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연기금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해보고 계십니다.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되겠고요. 목표가 9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